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지난주엔 시즌 1을 다뤘었죠. 8부작짜리고요. 이번 주에는 시즌 2 6부작을 보고 왔습니다. 시즌 1은 2019년 8월 22일에 공개되었고 시즌 2는 2021년 3월 12일에 공개되었어요. 시차가 대략 한 7개월 정도 나네요. 한 2계절이 흐른 다음에 공개가 된 것이죠. 자, 시즌 1의 별점을 저는 3개를 줬습니다. 한 별 3개 정도의 작품이었다. 3개면 무난하다, 평범하다, 그런 거죠. 별 4개가 수작이고 별 5개가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별 3개 정도면 뭐 그렇게 못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잘 만든 것도 아니고 무난무난하다. 그래서 3개 정도를 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즌 1은. 근데 시즌 2를 이번 주에 봤는데 한 별 1개 반, 별 2개는 아닌 것 같아요. 1개 반 정도를 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시즌 1을 본 사람이 시즌 2를 봤을 때 그 안타까움, 당혹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별 1개 반 정도를 줄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자, 시즌 1의 그 장점은 황선호라는 캐릭터죠. 송강 씨가 연기했던, 제가 봤을 때는 이 송강이란 배우의 그 얼굴이 다 하지 않았나. 시즌 1, 뭐 시즌 2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시즌 1에서 특히 이제 송강의 매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절정에 달했다는 거죠. 마치 강동원의 리즈 시절을 보는 듯한. 그래서 송강의 팬들이라면 뭐 10년, 20년 후에 송강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 1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송강의 얼굴을 잘 담아냈어요. 이 화면이. 송강의 화보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송강이 등장할 때마다 화면에서 빛이 납니다. 예. 그만큼 송강이란 그 주연 배우의 캐릭터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잘 표현했다. 압도적으로 뭐 스토리 상관없이요. 정말 실제로 잘생기긴 했지만 더 잘생겨 보이게끔 연출을 했고, 그게 시즌 1의 미덕이었다고 봐요. 다른 것들보다도.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좋아하면 울리는에 등장하는 컨셉이죠. 그 조알람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반경 10m 내에 들어오면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조알람 어플이 울리죠. 그런 설정, 데스노트급의 설정이었다. 그 설정의 뭐 조건들을 하나씩 밝혀가는 거. 조알람이나 어플 자체도 독특하고, 데스노트도 그렇잖아요. 뭐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그 컨셉 한 줄로 시작해서 컨셉이 자꾸 추가되고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이 밝혀지잖아요. 데스노트에 대한 숨겨진 비밀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알람 어플에도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런 걸 알아내는, 밝혀가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그렇기도 하고, 뭐 김소연, 송강 이란 배우, 두 배우의 매력적인 얼굴들, 그리고 뭐 연기도 좋았죠. 고민씨 배우가 연기했던 박굴미나 조조 이모 박성현 씨의 연기도 좋았고요. 캐릭터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캐릭터라고 할까? 각자의 성격들이 되게 단순했어요. 복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1차적 캐릭터가 시청자들한테 어필했을 때 정말 저 캐릭터는 원래 저렇지, 그래서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시즌 1의 매력이었죠. 시즌 1은 시즌 2에 비해 잘 만든 작품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1, 2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연출자도 시즌 1에서는 이나정 씨가 했고 시즌 2는 김진우 씨가 연출을 했고요. 극본도 시즌 1은 이하연, 서보라 씨가 쓰셨고 시즌 2는 차현수, 김설 씨가 쓰셨어요. 음악도 시즌 1은 티어라이너, 시즌 2는 최인희 씨가 했다고 나무위키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좀 시즌 1, 2의 좀 뉘앙스랄까, 색깔이 좀 달라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좀 안타깝죠. 한 작가가 우직하게 밀어붙였다면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즌2의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 자, 캐릭터가 참 뭐 이걸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박굴미라는 캐릭터가 원래 되게 못됐었어요. 시즌 1 때는 정말 극에 달한 극혐 캐릭터, 악역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시즌 2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캐릭터이긴 하지만, 좀 뭐랄까, 시즌 1에는 거의 뭐 악마 같은 데빌 같은 캐릭터였다면, 시즌 2에서는 약간 이제 뭐랄까, 새침한 말괄량이 같은 느낌? 이게 악마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싫잖아요. 절대 악인데, 시즌 1에 그랬다면 시즌 2에서는 새침한 뭐 천덕꾸러기 같은, 이게 정이 가요, 캐릭터가. 물론 그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캐릭터를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조 이모도 시즌 1에서는 마냥 나쁘고 미웠는데, 또 시즌 2에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단 말이죠. 시즌 2의 전반적인 방향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시즌 1에서는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극으로 밀어붙였고 색깔을 선명하게 줬고 그랬다면, 시즌 1의 대본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즌 2에서는 이 갈등하던 인물들이 나름의 화해를 이루는 그런 훈훈하게 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결국에는 화해하게 하는 그런 무드가 조성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패착이지 않았나.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가는 시즌2. 그런 극본이 좀 아쉬웠고, 결정적으로 시즌 1에서는 황선호와 김조조가 연애를 하다가 김조조가 돌변을 해서 황선호를 차고 이혜영한테 가는데, 이혜영과 사귀게 되는데, 이게 삼각관계인데, 시즌2에서는 결국 황선호가 김조조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혜영과 김조조 커플이 돼요. 이게 황당한 거죠. 뭐 왓챠 댓글을 봐도요, 압도적으로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들이 조조 선호 커플을 응원했다. 근데 이게 뭐냐. 조조 혜영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판타지를 밀어붙일 거라면 조조 선호 커플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뭐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기도 했지만, 이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선호가 그만큼 매력적이었고, 선호와 혜영을 단순 비교해봐도 뭐 혜영은 일반인처럼 보여요, 드라마상으로. 근데 선호는 압도적인 그 꽃미남, 거의 뭐 연예인급의 비주얼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선호도 성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한 여자만 보고 선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조조의 어린 시절의 그 과거의 상처,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그 상처, 아픔, 자기의 그런 좀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선호든 혜영이든 처음에 다 주변 사람들이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조조의 잘못
선호랑 멀어진 거죠. 처음에 선호가 잘못이라도 했다면 시청자들이 납득을 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조조가 이것도 좀 이해는 가요. 저 정도 어렸을 때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는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시즌2 내내 답답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과거 해상, 그놈의 과거 해상. 시즌 1에서도 결정적인 지루한 포인트가 그거였었는데 툭하면 어린 시절에 인형 붙잡고 뭐 혼자 맨발로 길 걸어가는 그 조조의 모습이 나오죠. 울면서 가는 엄마 아빠가 자살하고 나서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올 때마다 이제는 별 감흥이 없어요. 처음에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그걸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여주인공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슴이 아프고 아리고 그런 트라우마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과거 해상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시즌 1에서 이미 약발이 다 떨어졌는데 시즌 2에서도 집요하게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건 연출자가 이걸 보고 느껴라 이거죠. 얘 너는 이 장면을 보고 울어야 돼. 슬퍼야 돼.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불편했어요. 연출자의 의도가 스크린에 드러나면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의도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출자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그게 몰입하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연출자의 실력인 거죠. 근데 억지로 상황을 조성해서 야 이거 웃기지 않냐? 이거 슬프지 않냐? 이건 되게 하수의 방법이고요. 고수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출의 문제, 대본의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보고요. 시즌2에는 감정선을 유발하게끔 의도하는 그 연출 장면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대사도 안 나오고 그냥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슬프지 하면서 그 주인공은 울고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고 과거 회상을 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아시죠?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어딘가로 주인공이 달려가고 있고 막 음악 계속 나오는 타이틀 음악 계속 나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고요. 스토리로 설득을 해야지 이런 배경음악과 그럴듯한 배경음악과 그리고 보여지는 배우들은 울고 있는데 나는 안 울고 있어. 그리고요 배우가 먼저 울면 안 되고 시청자가 울어야죠.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이런 게 좋은 연출이지 억지로 울음을 강요한다? 이게 언밸런스한 거죠. 그러니까 시즌2가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슨 소린지. 시즌1은 8부작이었는데 시즌2는 6부작밖에 안 돼요. 한 회당 한 60분 정도 하는데요. 6부작에 많은 스토리를 때려 박을 많은 스토리도 아니에요. 대부분 음악이 흘러가면서 뭐 그걸 이제 감정을 최대한 끄집어내려고 배우들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김소연 씨의 열연이 돋보이죠. 그나마 이제 김소연 씨의 열연이 이 드라마를 지탱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억지스러운 감동을 끄집어내려는 연출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설픈 장면들의 나열, 그리고 김조조 황선호 커플이 되지 않고 혜영 조조 커플이 된 거,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되는데 근데 혜영이도 이해가 가죠. 왜냐면 혜영이는 정말 헌신적이에요. 정말
조조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조조한테 다 맞춰주려고 그러고, 물론 아름다운 예쁜 사랑인데 선호, 이게 연출의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할 거면 선호의 매력을 좀 반감을 시키거나 선호가 실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선호만큼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뭐 이혜영 씨도 잘생기긴 했지만 선호만큼의 그런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배우로 캐스팅을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압도적인 선호의 미모의 혜영이는 너무 평범해 보인다. 선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드라마에선. 그게 이제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는데, 그래서 시청자들은 선호 조조 커플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정말 둘이 잘 어울리거든요, 조조랑. 그래서 오히려 조조가 욕을 얻어먹는 또 상황도 돼요. 조조가 좀 답답한 캐릭터이기도 하죠. 툭하면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멀쩡하게 잘 사귀고 있었던 선호를 차버리고,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정말 힘들게 거기에 얽매여 있고,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거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자기가 계속 그 시점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인데, 근데 그걸 집요하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물론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봐요, 전. 이 트라우마가 반복돼서 나타나면 본인은 아프겠지만 보는 시청자는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그게 안타까웠고요. 시즌 1 때는 고등학생 시절에 다뤄졌다면, 시즌 2는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시점인 거죠. 조조가 대학생 되고 혜영이가 이제 조알람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뭐 6화짜리를 하나씩 보면서 스토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는 조알람 관련해서 지금 대학생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학을 준비하고 있고, 뭐 열심히 살고 있죠. 조조는 예전처럼 편의점 알바도 하고 있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제주도에서 자살한 트라우마에 발목 잡혀 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조조는 조알람 어플에 대해서 자기가 방패를 깔았잖아요. 그 천덕구가 예전에 자살했던 천덕구가 조알람 개발자죠. 천덕구가 자기한테 그 방패를 줬는데, 그 방패 때문에 선호가 와도 조알람이 울리질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자기 경험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근데 자기 무명 작가로 활동을 하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설정은 좋다고 봅니다. 조알람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게끔 흘러가잖아요, 스토리가. 조조는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고, 황선호는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육조, 선호의 여자친구인 거죠. 겉보기론 여자친구인데 육조는 선호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매번 조알람이 울리지만 선호는 육조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선호는 일편단심인 게 조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회 시즌 1 때부터 시즌 2 마지막까지 선호는 일편단심, 조조만 좋아해요. 변치 않는 마음. 그래서 선호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원한 그 첫사랑, 그 남자친구,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표본 아닌가, 그런 식으로까지 보이기도 하죠. 첫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나. 선호 정말 불쌍해요. 어떤 분은 그런 댓글도 쓰더라고요. 나는 선호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혜영 조조 커플이 응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선호가 잘못한 게 있어야 이게 뭐 납득이라도 할 텐데, 선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조조가 일방적으로 선호를 거부한 거예요.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까워지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혜영은 조조랑 잘 사깁니다. 혜영이가 조조를 많이 배려해주고 많이 아끼고 그러죠. 그리고 굴미는 시즌 1 때는 아이돌 연습생이었다가 그것마저 말아먹고 이제 혼자 인터넷 방송 한다고 집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런 상황. 인기를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천덕구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죽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고, 천덕구의 형이 조알람의 개발자 노릇 행세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시즌 2 1화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조조가 그린 그림이 움직이면서 나오고, 그리고 조조의 어린 시절 곰돌이 인형을 걷고 맨발로 울면서 그 들판을 하염없이 거닐었던 그 장면이 나와요. 뭔가 아련한 음악과 함께 음악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즌 1 음악은 전 괜찮았다고 봅니다. 근데 시즌 2에 결정적으로 이게 재밌는 게 영어로 된 영어 가사의 노래만 나와요. 제 기억으론. 시즌 1 때는 한글 가사 음악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영어 가사의 노래만 나오는가? 제 생각엔 넷플릭스가 전 세계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면서 해외 독자들한테도 어필을 하려다 보니 영어 가사가 더 한국 가사보다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어 가사의 노래들만 뭐 직접 만들었거나 혹은 뭐 가져온 거겠죠. 저작권을 사서 해외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그리고 재밌는 게 시즌 1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시즌 2 때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조알람이 울리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화면 위쪽에 뭐랄까요, 탈모처럼 베젤인가 하여튼 그게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카메라 배열, 특유의 카메라 배열이 있죠. 그걸 보면 이게 누구나 아이폰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아이폰을 씁니다. 이거 의도한 거죠. 협찬을 받았는지, 뭐 애플로부터 협찬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딜이 오갔을 수도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음악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애플이 더 선호 브랜드일 테니까, 그래서 애플 브랜드로 이 핸드폰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세계 시청자들을 뭐 배려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협찬이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그런 게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시즌 1 들어가 보면 이 조조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듣고요. 수업을 듣고, 그리고 혜영이는 조알람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양복 입고 열심히 근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육조나 선호는 화보 촬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육조랑 선호는 선호의 엄마 생일을 맞이해서 꽃도 사가는데, 엄마가 이런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죠. 어차피 시들 건데 왜 사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하여튼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뭐 이 정미미 씨 맞나? 미미 씨가 엄마인데, 이분도 처음에 이제 일관되게 좀 차가운 이미지로 나오다가 선호를 이해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중에 좀 캐릭터가 따스한 이미지로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화해의 무드로 나아가는 뭔가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그게 뭐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너무 좀 좋기도 하지만 캐릭터가 연해진다는 느낌? 이 빨간색에다가 다른 색깔을 첨가를 해버리면 색이 연해지잖아요. 새빨갰던 게 분홍색이 돼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캐릭터 붕괴는 아닌데 캐릭터가 연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버리면. 특히 전형적인 악역으로 나왔던 정미미, 선호의 엄마, 정미미와 그리고 조조 이모, 우리 박골미의 색깔이 연해집니다. 이 화해 무드로 가면서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뭐 화해하는 건 좋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굴미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혜영이와 조조가 서로 달달하게 연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오고 참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조알람을 울리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회 문제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뭐 조알람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조알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호가 조조와 헤어졌던 결정적 계기랄까 이유는 조알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알람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을 믿지 않고 조알람을 믿죠. 조알람이 울리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기회가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조는 방패를 깔았으니까 선호뿐만 아니라 혜영이 누구의 조알람도 울리지 못하는 신세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모르죠. 그래서 선호도 조조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조알람이 안 울리니까, 그래서 헤어졌던 거고, 혜영이도 조조가 내 조알람을 안 울려주니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조조를 사귄단 말이에요. 난 상관없어, 네가 안 울려도. 이 순정남인 거죠. 선호는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를 떠나갔고, 혜영이는 울리지 않아도 널 사랑한다. 그래서 조조가 혜영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요. 박골미는 조알람의 그 클럽이 있어요. 조알람 많이 받은 사람의 클럽.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는 거죠. 조알람을 둘러싸고. 나중에는 조조한테 방패를 선물했던 천도꼬가 창도 선물해 줍니다. 창은 조조가 설정하는 사람의 조알람을 울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이제 방패는 모든 조알람을 막아주고, 창은 모든 사람의 조알람을 울릴 수 있다. 그걸 이제 개발자인 천도꼬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뭐 조조는 뭐 혜영이와 잘 지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참 전 이 드라마에서 제일 불쌍한 건 선호가 아닌가. 선호는 뭐 엉겹결에 참 그렇게 됐죠. 자신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육조도 불쌍하죠. 그러니까 다 불쌍한데 그러니까 선호는 엉겹결에 차이고 평생 조조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육조는 이런 선호를 보면서 이런 선호를 또 혼자 짝사랑하고, 선호도 조조를 짝사랑하고, 뭐 이렇게 묘하게 꼬였어요.
이걸 보는 시청자들도 답답해 미치겠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마다 어떤 전반적인 정서가 있을 텐데요. 이 드라마는 특히 시즌2가 그런데 답답함을 유발합니다. 짜증을 유발하게 되는 드라마죠. 보고 있으면 아니 왜 저렇게 조조 여주인공은 답답한 행동을 하지? 왜 굳이 방패를 깔아서, 아니 그냥 선호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답답하죠. 선호 보고 있으면 짜증나고, 하여튼 이런 정서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의도하지 않은, 뭐 답답함을 유발하는 걸 연출자가 의도했다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답답함과 짜증을 유발하는 드라마는 실패한 거다. 극본상 그렇게 보고요. 참. 시즌2에서는 뭐 나름의 반전 요소로 천덕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뭐 천덕구도 이제 마지막까지 박굴미를 사랑하죠. 이 사람도 짝사랑이에요. 이건 짝사랑에 대한 드라마인가 싶기도 해요. 박굴미는 천덕구를 마지막까지 싫어하는데 짝사랑하는 인물이 벌써 세 커플이나 보이네요. 자, 짝사랑도 실패하고 결국 이루어지는 건 혜영 조조 커플 뿐이고, 다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답답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혜영이의 과거사가 드러납니다. 이야기가 확장되는 건데요. 혜영이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교도소에서 이제 혜영이 보고 꺼내달라고, 근데 혜영이는 거부를 하죠. 그런 과거사가 드러나고, 천덕구의 형도 조알람 개발자로 훤칠해요. 형이 등장하고, 이런 가족관계들이, 숨겨왔던 그런 가족관계들, 이야기가 확장되는, 캐릭터가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3화로 가면 결국 이제 선호가 조조를 찾아가기도 하고, 선호가 방패 얘기를 우연히 듣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때까지 희망을 가졌었어요. 선호 조조 되나 보다. 이게 마음이 묘한 게, 현실적으로 보면 혜영 조조 커플이 맞아요. 왜냐면 혜영이가 그만큼 조조한테 잘하기 때문에. 근데 드라마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황선호라는 절대적인 갑부, 돈도 많고 잘생기고, 이게 선호 조조 커플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판타지죠. 판타지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묘한 심정이 되는 거죠. 선호 조조가 됐으면 어땠을까? 끝까지 그런 좀 미련이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시즌2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한 것도 아마 대부분의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그죠. 조알람이라는 어플이 나오고 나서 사회에 어떤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끼쳤는지, 사람의 마음이 어플로 그렇게 표현이, 호불호가 바로바로 표현이 된다는 게 어떤 악영향을 줄지, 그런 것도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청계영 작가님이 그런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비련의 여주인공 6조, 여주인공? 어쨌든 6조도 너무 안타깝고, 참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요소가 많았던 드라마지 않았나. 저는 뭐 시즌 1이 더 나았다고 보고요. 조조는 자신의, 결국 이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치닫게 되냐면, 혜영이도 조조를 오해하고 또 잠깐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선호도 떠나가고 혜영이도 떠나가고 조조는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 트라우마에 완전히 파묻혀서 결국 이렇게까지 되나 싶었는데, 조조는 제주도로 혼자 날아가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혼자 달리다가 문득 어렸을 때 자신을 이제 환상 속에서 조우하고 다시 이제 뭐 이게 달리기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깨부수고 새롭게 거듭난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안아주고 이제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모습 또 나오죠. 특히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이런 어렸을 때 상처나 어떤 아픔들을 표현하는 드라마가 많죠. 아니면 어떤 특정 병을 표현하는 소재로 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봤을 때도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이 드라마를 보고서 어떤 희망과 어떤 뭐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스토리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 썼다가는 대중의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잘 조조의 그 아픔을 잘 치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걸 우습게 만들어도 더더욱 안 되고, 단순히 소재로 이용해서도 안 되겠죠. 부모의 자살을요. 그런 면에서 조조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혜영이라는 남자친구가 달리기의 맨 마지막 라인에서 기다려준 거죠. 제주도까지 몰래 날아가서 조조를 깜짝 놀래켜주고 다시 이제 서로 화해하고 안아주는 그런 건 좋았어요. 결국 치유와 회복이 된 거죠. 조조가 트라우마로부터. 그런 건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잘 표현했지만 제가 아까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조의 과거 회상씬, 자신의 집요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시청자들은 처음엔 불쌍하고 안타까웠겠지만 몰입도가 깨져요. 자꾸 나오다 보니까 또 나오네? 지루하다? 언제까지 저걸 반복할 거냐 하면 스킵을 하는 거죠. 이건 실패한 거죠. 명백한 실패. 이거를 그 극본 쓰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출자들 분들도 그렇고, 과거 회상은 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류의 드라마에선. 근데 그걸 어떻게 절제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영화면은 뭐 한두 번 보여주면 되겠지만, 드라마는 솔직히 이 드라마는요, 매 화마다 동일한 과거 회상씬이 나와서 짜증이 나요. 짜증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조 누군가의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게 짜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연출자와 극본가가 실수한 겁니다. 잘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 1개 반을 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뭐 치유하고 상처 회복되는 건 좋은데, 그 상처를 보면서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그걸 시청자들이 짜증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뭐 천덕구가 살아나서 형과 논쟁을 하죠. 야, 조알람 2.0 발표하지, 그거 이제 하지 말고 다시 예전 버전으로 돌려라. 조알람 2.0이 뭐냐면, 그것도 이 드라마 시즌2의 한 이슈인데, 조알람 1.0 1.0 때는 그 설정이 나의 반경 10m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조알람이 물려요. 그 설정 하나로 시즌1을 갔었는데, 그 조알람 2.0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2.0은 그거죠. 내가 미래에 앞으로 좋아하게 될 사람 얼굴이 조알람에 뜨는 거죠. 그게 한 수만 명이 떠요, 사람마다. 앞으로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천덕구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좋아할 가능성이 제로인 거고, 그럼 사람들의 무한한 가능성, 우연의 요소를 개발자가 차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서 천덕구가 든 논리가, 김조조가 방패를 깔았기 때문에 선호와 헤어졌고 혜영이와 잘 될 수 있었다. 방패를 만약 깔지 않았더라면, 그런 변수가 없었더라면 혜영이와 잘 되지 않았을 거다, 조조가.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 형이 알아듣고 뭐 2.0을 출시 안 했겠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요런 스토리 나오고요. 그리고 뭐 저쪽에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저는 참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도 알고, 이 드라마가 나름 뭐 어쨌든 별 1개 반 정도의 드라마였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드라마예요. 물론 제가 이제 김소연 씨랑 송강 씨 되게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 전부터도 좋아했지만 이 드라마 보면서 더 좋아졌고요. 특히 송강 배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박굴미 역할했던 이 고민 씨 이 배우도 좋고, 조조 이모 박성현 씨의 연기도 좋았고요. 육조 역할을 했던 김시은 씨도 너무 좋아요. 되게 매력적인 얼굴이었고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 또 이어서 다른 드라마를 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